올해 22년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지금 다 출마를 한 상태고요. 일단은 두 사람이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게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혹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서로 또 케미가 좋을지 한번 이 두 사람의 궁합적인 측면, 실제로 단일화 가능성과 또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 단일화가 돼서 서로 잘 합의하에 정권 교체 이바지할 수 있는 사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사주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안철수 후보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와 같이 서로 좀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62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62년생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가 이민년인데, 이민년 호랑이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환갑이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민년 호랑이 띠고요. 이분은 또 달도 보니까 같이 역시 이민 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은 을미일이고 시간은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사일로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 시간은 정확치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 연월일 이 세 가지 위주로 해서 보고요. 지금 이제 대운 같은 경우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리, 무신, 기우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일단은 대운 같은 경우 지금 53세, 63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이런 대운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럼 대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53이니까) 현재 그럼 무신대운에 와 있네요. 무신대운에 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사주의 특징은 이 을미 백호대살일에 태어났고요. 또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 인목은 을목 입장에서는 제왕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 편인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 배우자 자리 일지에는 편재 미토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을목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인이라든가 이거는 자기의 같은 세력 겁재를 나타내고요. 제왕진에서 이거는 을목을 생해주는 기본적으로 대해수로 볼 수 있고요. 미토는 일단 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미토 자체는 뿌리를 내릴 수는 있지만 조토, 건토이기 때문에 조금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천간에 임수가 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 입춘이 지난 바로 약간은 쌀쌀한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완전하게 조토로 보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의 특징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신강사주다. 임수, 임수, 인목, 인목이 다 나를 도와주는 비견 겁재와 인성이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일단 신강사주로 보고요. 조우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날씨가 좀 아직은 쌀쌀할 때이긴 하지만 지장간 속에 병화가 있고, 또 미토 약간의 조토 건토로 본다고 하면 화기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조우적인 측면도 괜찮고, 육신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이 미토와 지장간 속에 무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또 재물의 기운도 굉장히 강하다. 물론 지금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랩 그런 거 상장하고 또 해서 그 V3 그 백신 바이러스 백신 그런 것도 컴퓨터 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업가적인 그 기질 좀 그런 게 있다. 그렇지만 의사로서는 사실 의사 체질은 아니고 약간 돈을 쫓아가는 사업가 체질이다. 만약에 신사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신금이 이 을목 강한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 인목 속에 있는 간목을 타고 올라가는 등락개갑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막 나갈 수 있는데 신금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걸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을미백호를 갖고 있고 이 을목의 속성이 여리여리한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남을 피곤해하게 하면서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왕지를 갖고 월령에 지금 등령을 했기 때문에 통골을 강하게 뻗고 또 하늘을 타고 올라가는 형상에다가 수분이 계속 공급되어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신강한 사주다.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고집도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성격이다.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을 하지만 일단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누가 옆에서 뭐 조언하고 이건 또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같은 편이니까. 그러다 보면 주위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게 또 계속 너무 많다 보면 귀신, 필요하지 않은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강하게 주위에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약에 휩쓸리게 된다고 하면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분이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부담스러워 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일화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거보다는 이 사람 스스로가 본인이 느끼고 깨달아서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겠다 했을 때 그게 원활하게 되는 거지 여기저기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느껴야만이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신사일에 아니 신사시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 날카로운 톱과 같은 전지가요와 같은 칼과 같은 이런 신금의 기운이 이 부분에서 아주 잘 자랄 수 있게끔 싹둑싹둑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경적인 측면에서 잘해서 매끄럽게 할 수 있겠지만 신사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면에서는 약간 우유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약간은 또 이 사시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다가 이 인미 또 양쪽에서 기문간살이죠. 이 기문간살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뭐 겉으로 인상적으로 보면 뭐 웃음도 있고 좀 자기가 생각할 때 남들이 봤을 때는 선한 인상의 사람이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감도 있다. 그러면서도 이 을미의 특히 을미백호대살이 조용한 성격인 것 같지만 한번 토라진다든지 뭐 삔또가 난다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번 토라져 버리면 잘 안 보는 그러한 성격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이민년이죠. 이민년. 2022년 이 이민년에는 과연 이 사람한테 좋은 해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이제 사주를 공부하신 분이나 사주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들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자, 이 을목이 임수가 계속 들어와서 이게 또 하늘의 물상론으로 보면 하늘에 계속 초봄에 비가 막 내리는 형상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인목은 아직 계절적으로 물론 병화의 지장간을 갖고 있지만 좀 쌀쌀할 때니까 뭐 눈발로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뭐 개수를 우리가 눈발로 보고 비로 보죠. 하지만 임수도 개수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중중하게 뭐 물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형상인데 올해 또 이민년 이 임수가 들어오고요. 여기는 이제 지장간 속에 무, 병, 갑 이렇게 갖고 이 병화도 있지만 아직은 땅속이
지금 청명절이 지나야 좀 완전히 땅속이 훈훈해지고 나무도 심을 수 있는데, 계절적으로 이 이민년은 이 사람이 띠하고 같을 때는 이걸 또 다른 말로 또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주로 육임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게 엎드릴 복자에서 이게 을풀명자, 아니 을풀음자, 우리가 이제 엎드려서 읊는다는 것은 엎드려서 신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만 띠만 갖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다 이민월에다 또 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민년에는 이분한테는 좋은 기운이 아닙니다. 신강한 데다 또 임수 물 들어오고 또 이 겁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주변 사람들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줄 수 있고, 또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민년의 운세는 좋지가 않다. 그런데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에는 또 우리가 봤을 때 2월 4일이 이민월이고요. 3월 9일이면 개묘월입니다. 개묘월. 그러면 이민년에 또 개묘월이 들어오니까 달도 좋지가 않습니다. 연도 좋지가 않고 그 달 선거 있는 달이, 물론 선거날은 신일날인데 선거날은 약간은 뭐 그나마 이분한테 이 관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차라리 8일이 좀 더 좋죠. 그래서 이 이민년 선거달 3월 9일이 있는 달은 이 안철수 후보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주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 이분한테는 안 좋은 달입니다. 우리가 사주에서 이렇게 신강할 때는 식재관이 와서 이 기운을 빼주거나 극하고 제압을 해줘야 용신의 달, 용신의 기운인데, 실질적으로 연운이 이게 귀신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같은 동료 아니면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 겁재기 때문에 나의 기운을 강한 데 와서 오히려 강한 것을 더 강하게 하면 과유불급이 돼서 그 기운이 오히려 손해를 주고, 그렇게 되면 군비쟁제, 군겁쟁제를 해서 재물을 다툰다. 그런데 여기는 정치인이니까 돈을 다투기보다는 권력을 다투는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기보다는 본인이 이런 안 좋은 기운 때문에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야만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일이 잘 풀리고, 올해 이민년은 더 이상 이분한테는 크게 기댈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무신대운인데 63, 이 신이 지금 인신충이 돼버리죠. 대운하고 지금 내년부터 63세가 되면 내년부터 기유대운으로 바뀌네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대운의 운기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신대운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주위의 사람들과 부딪히고 깨지고 충돌하는, 그런데 올해 연운은 또 이민년이기 때문에 이 연운, 세운과 대운이 또 서로 상생하는 기운이 아니라 상극, 상충하는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주변 사람도 잘못하면 다 서로 부딪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신금 같은 경우는 필요한 기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임목한테는 이 신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업부용신적으로 따지면 이 신금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 자체가 여기서 수생목 받고 뿌리를 받고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여기가 만약에 경신이라고 하면 좀 달라지만 이 신금 달랑 오고 올해 이민년이면 사주 명리학에서 왕자 충발 새 신발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는 그걸 하는 기운이긴 하지만 너무 강한 데 와가지고 도끼도 약한 도끼가 와서, 그러니까 강한 도끼가 아니고, 아니면 뭐 낫 같은 게 와서 계속 나무를 치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낫은 문드러지겠죠. 그래서 목이 많았을 때, 목다, 금결, 금절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목이 많았을 때 이 신금은 와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낫이 이가 나가고 잘못하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왕자 충발 새 신발, 왕자는 강한 것이죠. 그런데 왕자 충발, 그래서 서로 부딪히게 되면 새 약한 게
신발은 약간 그 기운이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좋은 기운이 아니다. 연운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분이 지금 뭐 여론조사 놓고 봐도 뭐 지금 뭐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안 된다. 운기도 안 좋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사주의 기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분한테 길은 무엇이냐? 일단 윤석열 후보하고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여기는 안철수죠. 자, 윤석열 후보가 경자년 쥐띠인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무자월에 경진일생이고 지금 56세부터 갑오대운에 와 있습니다. 지금 56에서 이제 66이니까 아직은 한국 나이로 지금 66살이 안 됐으니까 대운이 안 바뀌고 지금 5대운에 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뭐 띠 먼저 봅시다. 띠를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일단 이 자수가 임목하고 만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수생목이 되기 때문에 띠끼리만 보면 뭐 크게 상충살 없습니다. 천간도 뭐 일단 금생수하니까 띠로 봤을 때 그런데 띠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기운을 놓고 본다고 하면 내가 태어난 날의 이 을목의 기운과 그리고 이 경금의 기운은 일단 을경합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궁합을 볼 때 일단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시 여기고 또 상생이 되느냐 또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상극이냐 상충살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금이 이 을목의 강한 기운을 컨트롤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무신대운에 좀 약했었는데 이 경금의 기운을 갖고 온다고 하면 서로 일단 이 안철수 후보를 컨트롤 해주고 또 이거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관이잖아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 이런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나름대로 키워줄 수 있는 나름대로 뭐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서로 잘 맞고 궁합적으로 괜찮다. 물론 뭐 90점 100점짜리 그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 또 지지를 보면 이 미토 조열한 미토하고 진토는 같은 기운이죠. 뭐 상극의 기운도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을목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이 진토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목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내부적으로 이거는 하늘의 기운은 천간의 기운은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하면 이 미토와 진토는 실질적으로 서로 나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뭐 될지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된다는 가정하에요. 된다고 하면 서로의 그 화학적인 결합이라고 하죠. 물리적인 결합과 화학적 결합이 있는데 화학적 결합에서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보면 괜찮다.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금수 상관격이기 때문에 양기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목, 이 미토 이거는 이 윤석열 후보한테는 양기의 기운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자진 합수해가지고 이 토가 진토가 진흙벌이 되는데 미토가 와서 흙을 더 또 버버리면 땅이 좀 굳어지잖아요. 그 질퍽한 땅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좋고 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윤석열 후보가 자기의 명예를 키워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지지에서 서로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거면 실리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형이 상학적, 정신적, 정서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이거는 서로 만약에 단일화됐을 때 실이득이 무엇이냐 이런 걸 따진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운으로 보면 아주 필요한 금수상관격의 희견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관이라는 것은 이 경금 입장에서 화의 기운인데 아주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한테는 또 화가 명예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올해 이민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민년이라고 하면
일단 임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인목이 나름대로 이 윤석열 후보한테 괜찮고요. 또 그 달이 선거가 있는 달이 개묘월이기 때문에 개묘 이 무토하고 개수가 합의돼서 화기로 바뀝니다. 그럼 화기로 바뀌면 이 사람한테는 명예가 상승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윤석열 후보한테는 좀 유리한 측면이 상당하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은 자체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하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명예가 상승하고 높아지는 기운이고, 이 무성한 인목, 나무의 기운을 커다란 도끼가 와서, 그것도 금도끼가 와서 안철수 후보가 잘 뻗어나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제어해 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사주에서는 생극제화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서로 이 안철수 후보의 약간의 양기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궁합적으로 놓고 보면, 궁합이 남녀 궁합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정치적인 파트너라든지 사업 파트너, 또 형제, 부모, 형제 뭐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으로 놓고 보면 뭐 완전히 뭐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이 정도라고 하면 거의 8, 90점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운이 나름대로 하늘에 이제 굉장히 오악, 가장 제왕의 화기가 들어오고요. 물론 저 역시 윤석열 후보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국민들 대다수의 정권 교체 여망이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일단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 역시도 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쪽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좀 옳은 방향인 것 같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안철수 후보는 일단 윤석열 후보하고 결합을 해서 서로 단일화를 해야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고, 현재 시기적으로 지금 좋지가 않지만 앞으로 5년 뒤라고 하면 2027년인데, 그럼 2027년이면 정민년입니다. 정민년 같은 경우는 일단 이분한테는 화가 식신의 운이고 미는 또 편재의 운이니까 일단 수하고 목의 기운은 아니잖아요. 안철수 후보한테도 길이 열린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일단 이 사주의 기운만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생각이 좀 충분히 여러분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일단은 제가 또 다른 분 걸 가지고 한번 실전 사주처럼 예를 들어서 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